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은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해도 2천만 원은 나와야 됩니다. 2천만 원. 현금 20% 정도는 현금 매출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매출은 20%. 현금 매출이 왜 20%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대실. 대실이 많은 호텔은 현금 매출이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유지합니다. 자, 호텔 황제가 책을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되면 책 제목을 뭐라고 한다? 책 제목은 호텔의 꽃은 대실.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야. 그런데 본 호텔의 건물주는요, 1층에 객실 2개를 숙박시설로 정확히 허가를 냈습니다. 숙박시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숙박시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본 물건의 브리핑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말이죠, 호텔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제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시는 5월 14일이죠.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선착순 100명을 모시고요. 무료로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이제 강남에 보시면은요. 한국 컨퍼런스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강당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2시간 동안 호텔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이제 질문도 받고, 호텔에 대한 모든 질문 있지 않습니까? 창업시, 보유시, 운영 노하우든지 아니면 호텔에 관련된 법률사항, 세무관계 등 기타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께 질의응답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호텔 황제의 사업 설명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물건, 충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남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 보시면은 120631번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자, 사용 승인을 볼까요? 사용 승인을 보시면은 2006년 11월 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자, 대지 면적 982제곱미터, 평수는 297평입니다. 300평에서 약 3평 정도 빠지는데요. 아무리 이제 지방이라 할지라도 대지 면적이 거의 300평에 육박한다. 대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미래 가치가 아주 충만하다. 그런 호텔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면적 보시면은요, 1534제곱미터, 평수로는 464평이고요. 매가 현재 33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용자는 8억인데요. 최대 용자 25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8억으로서, 자기 자본 8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는데,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냐, 그게 좋은 호텔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고 단순히 무조건 좋은 호텔은 아니다. 뭐가 중요하죠? 호텔은 기승전 무조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수익률이 높으려면 일단 월 매출이 잘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본 호텔 같은 경우 월 평균 매출이 6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그러한 호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요, 그래요.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다 그래요. 부동산은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다. 호텔은 뭐다? 아주 특수한 부동산이다. 무조건 싸다고 호텔을 취득하셨을 때 이게 진짜 핵폭탄이 될 수가 있다. 돌려막기를 하고 싶어도 이거 처분 안 내고 아주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호텔은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적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지출할 수가 없죠. 청소 직원이든 카운터 직원이든 우리가 오토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 청소 직원은 우리가 2명을 고용해야 되고 카운터 직원도 2명은 고용해야 돼요.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 인원. 물론 5인 미만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기준법상은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왜 최소 인원이다? 매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원도 고용할 수 없는 매출이 나오는 모텔이나 호텔을 취득했을 때에는 이 카운터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카운터를 직접 봐야 돼. 내 배우자가 카운터를 직접 봐야 돼.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카운터를 직접 봐야 돼. 그러면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그런 호텔을 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호텔을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호텔이나 모텔을 사실 바에는 차라리 다른 상가나 원룸이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지. 나는 무조건 자기 자본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텔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패가망신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호텔은 그렇게 사시는 거 절대 아니다. 만약에 자기 자본이 너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호텔만 보면 안 돼. 다른 방향성을 보셔서 내가 수익을 조금 창출한 다음에 그걸 처분하시고 호텔 사업을 하셔야지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마음만 앞서서 호텔 사다가는 진짜 마음만 앞서게 된다. 진짜 피박 쓸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호텔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월 매출 6천만 원이니까 오토로 충분히 가능하죠. 6천만 원이면 지금 몇 명 쓸 수 있죠? 지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 직원 2명, 카운터 직원 2명 또는 청소 직원 3명, 카운터 직원 2명 이렇게 고용할 수가 있겠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4명 내지는 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로 운영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도 규모는 되기 때문에 본 물건을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객실수 38개죠. 객실수 38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어떻습니까? 주차 대지가 297평이죠. 주차 28대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무조건 가능하죠. 25대 플러스 알파만큼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대지 면적에 곱하기 10% 하면은 주차 대수 나온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저희 고객님들은 100% 아시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안 가봐도 이 정도는 안다. 그죠? 네. 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주차 대수 산정 방법. 뭐죠? 자, 주차 대수 산정 방법. 주차 대수 산정 방법. 자, 이 정도 꿀팁은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 곱하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 하면은 뭐다? 주차 대수가 나온다. 주차 대수. 단 조건이 있죠? 단 조건이 뭐다? 건물이 호텔 건물이 필러티 구조일 때 이 주차 대수가 나온다. 자, 필러티 구조는 뭐죠? 필러티 구조는 자,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호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제가 별로 안 이쁘게 그렸네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겠죠? 자,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필러티 구조야. 자, 필러티가 뭐다? 필러티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필러티 구조죠. 주차장이 1층으로 되어 있는 게. 자, 여기는 이제 건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1층 여기 있죠? 네, 1층이 이렇게 건물이 없어.
여기에 이제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1층에는 카프론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주차를 댈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을 때에는 대지 면적 곱하기 10% 하면 주차 대수가 나온다. 본 호텔도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건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필로티 구조로 안 돼 있다. 자,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어요. 자, 공부를 딱 열람해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봐요. 1층이 뭐가 되어 있나 나와 있죠? 1층이 뭐 주차장, 그 다음에 프론트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제곱미터 평수까지 나와 있죠. 근데 1층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여기가 주차장도 2개로 나와 있죠. 건물 내부에 여기 주차를 댈 수 있다. 자,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부에 옥내. 건물 내부에 주차 몇 대, 땡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자, 그리고 옥외. 여기는 옥외죠. 자, 건물 밖에. 같은 대지 아니야. 같은 대지 안에 건물 밖에 주차가 되어 있어. 여기는 뭐죠? 옥외. 옥외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자, 그러면 우리가 로드맵을 싹 보면서 건축물 대장만 보면 본 건물이 필로티 구조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필로티 구조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지 필로티 이렇게 그런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이 필로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봤더니 1층에 카운터 또는 주차, 옥내 주차 이게 없어. 이게 없다면 옥 외에만 주차장이 있겠죠? 옥 외에만. 그러면 이 건물은 필로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1층부터 올라간 거야. 1층부터. 그런 건물은 1층에 주차장 대신 뭐가 있다? 그렇죠. 1층에 건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에 물론 프론트도 있지만은 1층에 객실이 있다 이겁니다. 1층에 객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층에 객실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르다, 옳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호텔은 객실 층은 2층부터 있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자,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2층에 객실이 있는 게 좋아요. 2층부터. 1층에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운영 노하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다 좋아. 여러분 마음에 들어. 근데 호텔 황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객실이 2층부터 있는 게 좋대. 근데 이 건물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서 1층부터 객실이 있어. 이걸 살까 말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필로티 구조가 아니라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맞는 운영 노하우를 적용해서 커버를 해서 운영하시면은 우리가 수익을 누리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네. 나중에 처분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필로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 저 건물 안 살 거야? 그런 예비 매수인이 안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자가 아니에요. 시점이 다르다 이런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주차 대수 산정 방법과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팁을 하나 또 드렸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40만 900원.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132만 5,289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네, 본 물건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월 매출이 6천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 8억을 투자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토로. 자, 오토 설명해 드렸고요. 자, 본 현재 건물주께서는 우리가 웹 광고는 거의 다 하시죠? 호텔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특히 예를 들면 뭐 야놀자 여기어때 뭐 기타 여러 가지 웹 광고가 있는데 거의 다 하실 겁니다. 웹 광고는 어떻다? 웹 광고는 어떻다? 자, 이런 이야기는 호텔 황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웹 광고. 자,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자, 광고는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필요악이다. 아유, 진퇴양난이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호텔 황제 너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가 호텔을 운영한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물론 합니다. 광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의존도를 한번 평가해요. 의존도. 웹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의존도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을 때 웹 광고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갑이라는 이 건물주가 있어요. 갑이라는 건물주가 A 호텔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A 호텔을. 저에게 이 호텔을 팔아달랍니다. 자, 매출이 얼마 나옵니까, 대표님? 그랬더니 월 매출이 1억씩 나온대요. 아주 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월 매출 1억씩 나온다고. 자, 거기에서 호텔 황제는 질문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고객님, 카드 매출이 얼마가 나옵니까? 카드 매출은 한 1,500 나온대. 그럼 현금 매출은 얼마 나옵니까? 현금 매출은 거의 없죠, 요즘에. 현금 매출은 거의 안 나옵니다. 황제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현금 매출 얼마나 나옵니까? 한 1,000만 원 나온대.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각종 웹에서 야놀자 여기어때 등 웹에서 매출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얼마 나옵니까? 7,500 나오고 7,500. 야놀자 여기어때 기타 웹 광고를 합쳐서 한 달에 7,500. 많이 나올 때에는 8,000만 원도 나온대요. 8,000만 원도. 카드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0만 원 나온답니다. 저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호텔, A 호텔 어떻게 본다? 리스크가 큰 호텔로 본다. 리스크가 큰 호텔. 광고는 하되 우리가 어떻다? 각종 웹사이트 매출이 카드 매출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굉장히 높게 나올 때에는 리스크가 크다. 오히려 거꾸로 나요. 거꾸로. 어떤 비율로 나와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리죠. 자, 카드, 현금, 야놀자 여기어때 매출 비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말씀드렸어요. 현금은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해도 2,000만 원은 나와야 됩니다. 2,000만 원. 현금 20% 정도는 현금 매출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매출은 20%. 현금 매출이 왜 20%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대실이 대실. 대실이 많은 호텔은 현금 매출이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건물주들이 말이죠. 대실을 다 포기를 합니다. 대실을 포기해. 왜? 대실이 많이 없어졌거든. 그 대실을 포기해요. 네? 자, 호텔 황제가 책을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되면 책 제목을 뭐라고 한다? 책 제목은 호텔의 꽃은 대실이다. 또는 주어만 바꾸는 거죠. 또는 대실은 호텔의 꽃이다. 꽃 중에 꽃 이렇게 할까요? 꽃이다. 대실을 포기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우리 대실은 말이죠. 호텔의 꽃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본 강의로 와서 대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일정하게 많이 유지가 돼야 2,000만 원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웹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 웹 매출은 한 3,000만 원 정도만 나와야 됩니다. 3,000만 원. 카드가 한 5,000만 원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비율이 우리가 좀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각종 웹사이트는 광고비 빼고 말이죠. 광고비 빼고 우리가 미리 예약을 당일 예약을 하고 왔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10% 띄워줘야 돼. 여기는 10%를 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카드는 10%를 안 띄워줘도 돼. 그죠?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만약에 현금은 우리가 누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드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야놀제약의 때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또 10% 어떻다? 수수료 떼어준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자, 우리 사업자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땡땡 이제 외부로 해서 땡땡땡이나 뭐 또는 땡땡이나 또는 뭐 땡땡땡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약이 들어왔어. 예약이. 우리가 판매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예. 구조로 한 말씀드리면 자, A라는 손님이 1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 10만 원이 어디로 갑니까? B 땡땡 회사로 가죠. 회사로 10만 원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여러분이 이제 제휴점이나 가맹점인데 C 호텔에 10만 원에 10%를 뺀 나머지 10만 원에 10%를 뺀 나머지 9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우리가 10% 부담했죠. 그렇기 때문에 9만 원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또 부담해야 되는데 이 10%가 9만 원의 10%냐 10만 원의 10%냐 이거예요. 판매 금액의 10%냐 우리가 수수료를 뗀 매출 금액의 10%냐 봤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10만 원의 10%예요. 10만 원의 10%. 자,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객실을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봐야 된다? 8만 원이라고 봐야 돼요. 8만 원. 10만 원이 2만 원씩이나 빠진단 말이에요. 카드는 어쩌다? 9만 원이는 거지. 부가가치 10%만 빠지니까. 그럼 결론은 웹사이트 매출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다? 7,200만 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800이 빠지는 금액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1억이 아니고 9,200만 원이 갑 사장의 A 호텔의 월 평균 매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텔 한 개처럼 계산하고 있나요? 아마 이 시간에 깜짝 놀래고 있는 사업자분도 계실 건데 10만 원에 10%인지 9만 원에 10%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업자도 많이 있어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10%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그죠? 예. 광고는 광고비대로 주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주지,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주지. 예.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부가세를 우리가 5%만 줄 수 있나요? 그럼 간이로 그냥 바꿔버릴까요? 간이 사업자로? 그러면 간이 사업자로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영업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우리가 이 땡땡 이 B 회사에 규약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운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웹 매출을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로 유도를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운영 노하우단 말이에요. 손님이 각종 웹사이트를 예약해서 미리 예약, 당일 예약도 들어. 그대로 받아. 그대로. 오기만 해라. 어디로 오든 상관없다. 이거는 아마추어답니다. 아마추어. 우리 같은 전문적인 프로들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손님들이 각종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서 오시는 손님을 찾고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면 유도를. 웹사이트는 접근성이 유리한 것 뿐이야. 계속 이쪽으로 돌려야 돼. 현장 결제로. 그게 노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를 자꾸 줄여야 돼. 광고비도 자꾸 줄여야 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충남에 있는 호텔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목이 터져라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이 강의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5분, 20분 말씀드렸나요? 이런 내용은 절대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꼭 판서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네. 가슴속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기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네. 시행착오도 한번 해보시고 시행착오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텔 황제의 문을 두드리면 되십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없이 호텔 황제가 여러분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웹광고는 건물주가 웹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봤나 봐요. 필요 악이다 생각해서 광고를 안 하시나 봐. 그건 아니고요. 이분의 뭐 좋게 말씀드리면 철학이죠. 철학. 현재 충남에 있는 물건 번호가 120631번에 해당되는 이 건물주의 철학입니다. 나는 광고비도 아깝고 10% 띄워주는 것도 아깝고 내가 왜 미쳤다고 내가 저기에다 이렇게 띄워줘야 되냐. 나는 그 짓은 하기 싫다. 광고를 안 하신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광고 많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전혀 광고를 안 하신답니다. 네. 이건 과연 좋은 걸까요?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셔야 돼.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웹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매출 상승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매출 상승의 여지는 있다. 더 많이 나오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뭐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만 6천만 원이야. 그죠? 그럼 웹 광고를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A호텔의 객실이 38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A동 건물이 2개 있습니다. B동 이렇게 있어요. A동은 이제 호텔 건물이고요. B동은 따로 여기가 총 4필지거든요. 4필지. 4필지가 297평이에요. 그래서 다른 필지에 보시면 B동이 있는데 이게 2층짜리 건물이 2층 건물. 2층 건물인데 1층에 객실이 2개가 있습니다. 객실이 2개. 그래서 본 A동 건물에는 객실이 36개죠. 36개. 그리고 B동 건물에 1층에 객실 2개가 있어서 38개가 됩니다. 36개 플러스 2개에서 38개고 여기가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2층에 주택. 주택. 그래서 각 층에 바닥 면적이 약 16평 정도 됩니다. 16평. 16평. 2층에 주택이 있으니까 어떻다? 여기를 숙소로 써도 되겠죠. 숙소. 숙소를 써도 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 호텔을 취득하시면 여기에 가셔서 살림을 하셔도 되고 건물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옥상에 이렇게 주택이나 숙소가 있는 것보다 건물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층 객실 여기를 우리가 조금 수리수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파티룸으로 해도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다. 이게 사용 내용 연수가 다르겠죠? 지어진 시점이 달라요. 본 건물은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이 주택은 나중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추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1층에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 되게 많아요. 무허가 건물.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했을 때, 자, B동의 1층을 보시면은 다 주택으로 돼 있어. 1층, 2층 주택으로. 또는 1층이 창고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창고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객실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야. 그런데 본 호텔의 건물주는요, 1층에 객실 2개를 숙박시설로 정확히 허가를 냈습니다. 숙박시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정확하게 허가를 내고 세금 다 냈습니다. 허가 인허가를 받아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숙박시설. 자, 여러분께서 다른 호텔에 이제 임장을 가보시고 공부를 열람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숙박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거 꼭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파이어, 불이 났다. 여기 1층에 객실에 숙박시설로 허가를 안 받았어. 무허가 건물이야. 여기에서 파이어, 불이 났다고 한번 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화재보험 다 드시죠? 발화 지점이 여기 무허가 건물이야. 발화 지점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료는 엄청 납부했는데 보험금 못 받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발화 지점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되면은요, 여러분 보험금 절대 수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형사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냐, 용도에 맞게끔 숙박시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좋은 거 팁 하나 또 드렸어요, 여러분. 본 호텔은 숙박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다. 건축물 대장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등기도 뭐 볼 것도 없겠죠? 그죠? 네. 자, 계속해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 우리가 이제 내버리 회의지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 최대 융자 받으시죠? 25억 융자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6.5% 이자율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6,250만 원. 12개월로 나눠주시면 월 매출 6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말이죠. 1,35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8억 투자하십니다. 8억. 자, 8억을 투자하셨을 때 월 매출 6천에서 매달 세후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78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7%. 자, 본 호텔 같은 경우 소자본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다. 자, 대지 면적이 297평인데 저기 나 홀로 있는 호텔이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상업지역은 어떻다?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구 밀도가 높은 일반 상업지역에는 경쟁이 또 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요. 독점 상권이라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독점 상권. 네, 인근에 모텔이 좀 있어요. 있는데 시설 자체나 규모 자체가 이 호텔을 따라올 수 있는 호텔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자기 자본 8억 이 최소 금액이고요. 최소 금액이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체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이 약간 부분적으로 좀 수리만 여유 자금 대비 수리만 좀 하시게 되면은 월 매출이 6천만 원에서 플러스 상승 요인은 또 있습니다. 외광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알파만큼 매출 여지가 또 있고요. 여기에 자기 자본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리모델링이 아닌 수리 수선을 좀 우리가 했을 때 플러스 알파만큼의 더 월 매출 상승 여지는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매달 발생되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순수익이 세후에 1,785만 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만큼 우리가 더 유리하게 매달 꾸준히 좀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